오늘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고졸자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느 도체의 단면에 5초 동안 4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도체의 단면에 통과한 전하량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가 아니고 일정한 전류이기 때문에 Q는 IT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는 이제 단위가 암페어인데 이것은 이제 어떠한 단면적에 흐르는 단위 시간당 쿨롱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4 곱하기 5에서 20 쿨롱이 단면적을 통과한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2번 문제. 보기의 회로에서 R1이 20, 그리고 R2는 40, R3가 40일 때 전압이 100V이다. 이때 I, 총 전류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병렬을 전부 계산해서 전체 저항을 구한 다음에 V는 IR이니까 전압 100V를 나누면 정답이 나오겠지만 저항 3개를 병렬하는 것은 계산이 귀찮기 때문에 I1, I2, I3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I1을 구하게 되면 100V, 병렬이니까 다 같은 전압입니다. 이것을 25으로 나누면 5A가 나올 것이고 I2를 구하면 100V를 40ohm으로 나누는 거니까 2.5. 마찬가지 R3도 2.5가 되는 거니까 다 더했을 때 10A가 나오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기에서 등전위 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위가 다 같은 등전위 면이 이렇게 있다. 등전위면은 전기력과 수직으로 교차한다. 전기력 선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접선에서 수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 니은 등전위면의 간격이 넓을수록 그 등전위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간격이 좁아야지 전기장의 세기가 큰데 문제에서는 넓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전기장 안에서 도체의 내부와 표면은 등전위이다. 이제 어떠한 전기장 또는 전개 또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도체가 어떠한 철굿을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내부나 외부나 어떠한 전자가 있을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전기장이 있다는 것은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내부나 표면이 모두 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등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디귿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 등전위 면을 따라서 전하 Q, 쿨롱을 이동시킬 때 한 일은 2분의 1 CV제곱이다. 이제 Q는 CV에서 이제 1은 QV가 되는데 따라서 CV제곱이 맞습니다. 2분의 1 CV제곱은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CV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역과 디귿이 맞으니까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공기 중에서 평행한 두 개의 도체가 50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50cm라고 하면 두 개의 도체에 10A, 50A가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체의 단위 길이 1m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힘의 크기에서 왼손 플레밍 법칙에서 I 크로스 B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번 도체라고 하면 1번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 10A로 계산을 할 것이고 곱하기 2번 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이 전류와 수직한 자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기 중에서 투자율 곱하기 자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가 지금 50cm니까 0.5라고 하면 2파이 곱하기 0.5분의 전류 50A를 써주시면 계산을 했을 때 지워지고 공기 중에서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기 때문에 파이가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4 곱하기 50이 되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 남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0을 하나, 두 개 지우면서 마이너스 5승 그리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보았을 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길이가 1m이고 단면적이 10mm 제곱
미터인 저항선이 저항이 55입니다. 저항이 나와 있으니까 R이 50인데 이것은 저항률 곱하기 길이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문제에서 저항률은 모르지만 길이가 지금 1m이고 단면적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았을 때 대충 저항률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 디귿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전도율 시그마는 2000이다. 저항률을 역수시키면은 전도율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역수치한다. 그럼 10의 4승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10의 4승은 이제 만이 됩니다. 만을 5로 나누는 거니까 2000이 되고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컨덕턴스를 묻고 있는데 저항을 역수시킨 값이 컨덕턴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0.02 정도 나오겠네요. 기억은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만 옳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비사인파 교류 전압이 보기와 같을 때 이 전압의 외형률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률 값은 기본파 분의 고조파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기본파 오메가 t 앞에 1이 있는 400이 기본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료치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400을 루트 2로 나눈 200 루트 2가 시료값 기본파가 되겠고 나머지 3고조파, 5고조파, 7고조파의 시료값은 앞에 30, 40, 50 있으니까 이것을 제곱해서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900 더하기 1600 더하기 2500이 되겠습니다. 이거 더하면 2500이고 5000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루트 2500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500은 50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50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200 루트 2가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2가 약분이 될 것이고 50으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표현한다면 25%가 되는 것이니까 정답은 여기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에서 10cm의 거리를 두고 양전하 플러스 2 마이크로 쿨롱과 양전하 플러스 5 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하가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정전 기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양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척력이 있을 것이고 정전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상수가 있으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문제에서 비유전율 3이 있으니까 3으로 나누어 줍니다. 곱하기 거리가 지금 10cm니까 0.1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계산을 해보시면 3이 지워지면서 3이 남고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위에 지워지면서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남겠습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 4승 없어지면서 9승 지워지면 마이너스 1승만 남게 되고 그리고 이제 2 곱하기 5는 10이니까 지워지면서 3만 남고 정답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어떤 교류 회로에 이러한 전압을 인가했더니 이러한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압을 전류로 나누면 임피던스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을 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200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628t 이것을 이제 100 곱하기 사인 628t 플러스 6분의 파이다. 일단 크기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면 2 루트 2 라는 크기의 임피던스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도가 6분의 파이 30도만큼 차이 나는데 코사인과 사인은 90도가 차이 나는데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인 플러스 90이라고 생각한다면 60도만큼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류가 60도만큼 느린 것이기 때문에 L 성분의 회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피던스가 이 루트 2 이런 크기고 60도만큼이 있는 것이니까 저항과 L 성분의 크기 비율 또한 알 수 있고 이걸 계산하기 전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60도 빠르다. 아니죠. 지금 전류가 60도 느린 상황이라서 L 회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 2번 전압의 주파수는 200Hz이다.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 t 이것을 628t라고 주어져 있는데 오메가가 각 주파수 2파이 f인 것을 생각했을 때 문제에서 파이를 3.14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파이 대신에 3.14를 넣어보시면 주파수가 1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전류의 평균값은 100A이다. 문제에서 전류의 최대값이 100A이기 때문에 곱하기 파이분의 1을 한 값이 평균값이 되는데 따라서 3번은 틀린 보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압의 실효값이 200V이다. 문제에서 200V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인 걸 알 수 있고 문제 풀기 전에 했던 계산은 쓸데없는 계산이 되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기에 회로가 있을 때 R3에서 소모되는 전력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R3가 지금 4oh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구해서 I 제곱 곱하기 4를 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R2하고 R3가 4ohm으로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2ohm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1은 문제에서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ohm이 직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에서 전압이 5V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A가 같은 저항을 반으로 나누어져서 가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A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제곱했을 때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4랑 곱하면 1이 나오고 정답은 이제 1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도선의 길이를 8배, 단면적을 4배로 하면 전기 저항은 초기 상태의 몇 배가 된다. 저항률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가 되는 것인데 초기 8배 길이를 해주고 단면적을 4배로 해주면 약분이 되면서 2가 남기 때문에 초기 저항의 2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기 회로에서 스위치 A에 접속하면 이렇게 접속하면 5A의 전류가 흐르고 스위치 B에 접속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기전력 2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문자가 모르는 것이 2개고 식이 2개가 나오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A를 계산해 보시면 V는 I 아래에서 I는 R분의 V니까 A일 때 40 더하기 R 이것을 기전력으로 계산하면 이것이 5A가 나온다. 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스위치를 B로 연결하면 즉 10ohm과 연결이 된다면 10 플러스 R분의 2를 계산하면 10A가 흐른다. 이제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넘겨주면 40 곱하기 5는 200이 될 것이고 더하기 5R 이렇게 되고 여기 넘기면 10 곱하기 10은 100이고 플러스 10R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전력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R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식에 곱하기 2를 해줘서 400 더하기 10R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10R 되고 이렇게 빼주면 기전력 이꼴 300 플러스 0이 되면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100V의 직류 전압이 걸렸을 때 3 마이크로 페럿에 저장되는 전하량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Q는 이제 CV이기 때문에 그대로 3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단위가 같기 때문에 바로 30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전기력 선에 대한 성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나가는 것이 전기력 선이 되겠고 1번 전기력 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향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양전하에서 출발한 전기력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을 이루지 않는데 패곡선은 이제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패곡선이 만들어지는 건데 전기력선에서는 이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전기력선은 도중에 갈라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밀도 즉 전개 또는 전기장이 되는데
밀도가 높은 곳이 밀도가 낮은 곳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강하다. 당연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8초에 5A의 일정한 비율로 전류 I가 변하여 50V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이제 패러데이식을 묻는 것 같습니다. L 곱하기 DT분의 DI를 써주시면 문제에서 50V가 있고 8초 동안 5A가 변한다. 이때 L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0이 들어가야지 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기는 시간에 따른 교류 전압을 나타내는 파형이다. 각속도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각속도는 이제 2파이 F로 표현할 수 있고 진동수 F 이것은 이제 주기의 역수인데 문제에서 주기 한 사이클이 0.08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0.08분의 1을 써주시면 위에 이제 100이 올라가게 되겠고 약분되면 4, 약분하시면 25파이가 나오게 돼서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전원과 부하가 모두 델타 결선인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상전압이 220V이고 부하 임피던스는 이런 상태일 때 선 전류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보면 10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 부하에서 상 임피던스가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220이기 때문에 나누었을 때 상에 흐르는 전류가 22A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델타 결선에서 선 전류의 값이 상 전류의 곱하기 루트 3배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하는 법칙은 이제 오른손이 발전기이고 왼손이 전동기니까 왼손의 플레밍 법칙에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R1이 10, R2가 40, R3가 50이고 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R2에 걸리는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는 10V, 40V, 50V가 1대 4대 5로 걸릴 테니까 3번을 편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교류 전류의 순식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류의 시료값과 주파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2파이 F 각 주파수를 120파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주파수는 6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1을 제외한 값이 시료값이 되는 것이니까 100을 골라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저항이 30이고 리액턴스가 40인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크기가 50인 회로가 있다. 이 직렬 회로에 15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의 와트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R은 30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준 전압 150을 50으로 나누어주면 3A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을 제곱하면은 9가 되면서 9 곱하기 30은 270이 되는 것이니까 정답이 3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9급 고졸자 제2회 필기시험에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